거의 아주대학교급으로 출제를 한 것 같아. 아주대학교 문제 좀 어려운데 문제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문제 1번은 모의고사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비슷하게 출제한 것 같습니다. 점화식이 있고 n 플러스 1번장의 값이 80보다 작으면 n번장하고 n 플러스 1번장하고 n 플러스 2번장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n 플러스 1번장의 값이 80보다 작으면 넘어갈 때 2배라는 얘기죠. 그런데 n 플러스 1번장의 값이 80보다 크면 이렇게 넘어가면서 80을 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떨 땐 두 칸 건너뛰는 다음 값을 구하는 거고 어떨 때는 바로 한 칸 뒤에 있는 값을 구하는 거라서 문제 풀 때 엄청 헷갈릴 것 같아요. 문제가 지금 네 번장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아니다, 다섯 번장의 값을 4인 거 알고 있을 때, 그 두 번장은 무조건 200보다 작은 것만 선택할 거고, 설령 두 번장의 값이 200보다 큰 게 나와도 버리고, 200보다 작은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다섯 번장에서 거꾸로 두 번장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출발은 다섯 번장부터 출발합시다. 다섯 번장의 값이 4가 되는데, 내가 지금 다섯 번장을 가지고 그 앞에 있는 항을 조사하려면 뭘 조사해야 되는 거지? 네 번장의 값이 80보다 큰지 작은지를 조사해야 되는 건가? 그럼 네 번장의 값이 80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관계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야? 세 번장하고 다섯 번장의 관계인가? 3을 대입했으니까 다섯 번장을 이용해서 세 번장을 구할 수는 있어. 세 번장이 누구란 얘기죠? 네, 세 번장은 무조건 2란 얘기죠? 근데 중간에 네 번장이 누군지도 알 수가 없네. 80보다 작거나 같은 것만 지금 아는 거네. A4라고 하는 게 80보다 컸을 때는 80보다 크면은 3 대입했더니 네 번장에서 다섯 번장을 넘어갈 때 80을 뺀 거니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네 번장을 구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번장이 84란 얘기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장까지 가라는 얘기인데 세 번장의 값이 2라고 한다면 세 번장에서 두 번장의 값이 어떤지를 언급해야 되겠네? 두 번장의 값이 어떻다고 얘기해야 되나? 두 번장의 값이 80보다 작다고 한다면 두 번장이 80보다 작으면 두 번장이 80보다 작으면 1 대입한 거잖아. 세 번장의 절반이 첫 번장이라는 얘기인가? 그럼 세 번장의 절반이니까 지금 이때는 첫 번장의 값 1이라는 얘기예요? A2는 누군지 몰라. A4도 누군지 몰라. 근데 A3이 지금 80보다 작냐? A3이 80보다 작으니까 네 번장이 두 번장으로 갈 때 네 번장의 절반이 두 번장인 건 확실한 거네? 이런 거 맞아요? 첫 번장이 이른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네 번장의 절반의 값이 두 번장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두 번장이 안 나왔으니까 첫 번째 줄에서는 두 번장이 안 나왔으니까 두 번장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A4는 80보다 작아서 A4가 80보다 작으니까 A2의 값은 40보다 작은 건 알고 있나요? 여기까지가 지금 첫 번째 줄에 추정할 수 있는 추정치야. 두 번장에 대한 정보. 근데 A2의 값이 80보다 클 수 있나? A2가 만약에 80보다 크다면 세 번장과 첫 번장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건가? 세 번장에 대해서 80보다 크니까 n값한테 1 대입하게 되면 헷갈려. 두 번장이니까 1 대입한 거죠? 두 번장하고 세 번장의 관계를 아는 거구나. 그러면 문제는 뭐가 문제지? 세 번장의 값이 지금 2기 때문에 두 번장의 값은 누구란 얘기죠? 82? 그럼 문제점은 문제 없네? 80보다 큰 거 맞지? 두 번장이 82라고 한다면 또 뭘 알지? 여기서 첫 번장으로 갈 수 있나? 두 번장이 여기서 첫 번째로 갈 수 있냐? 세 번장하고 첫 번장의 관계? 그럼 80보다 작을 때만 세 번장과 첫 번째 관계를 아는 거고 두 번장의 값이 80보다 컸을 땐 두 번장과 세 번장의 관계만 아는 거지?
근데 첫 번장의 값이 80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는 거구나. 첫 번장이 80보다 컸을 때는 밑에 거? 80보다 작은 거 먼저 해야 되지. 첫 번장이 80보다 작다고 한다면 그때는 존재하지 않는 0번장과 두 번장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위에 걸로 위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80보다 작은 건 필요 없고 8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첫 번장과 두 번장의 관계? 근데 문제는 그렇게 못하겠다. n값이 자연수일 때만 성립하니까 n값한테 빵 대입한 건 확인할 수가 없는 거네. 여기선 첫 번장을 추정할 수가 없는 거네. 내 말 좀 이해된 거 맞아요? 하자가 있는 게 있나? 이 두 번째 줄이? 4에서 출발, 느낌이 싸한데? 세 번장이 2니까, 세 번장이 2니까 80보다 큰 숫자면 82가 가능해.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되는데 지금 첫 번장이 누군지를 몰라. 첫 번장이 누군지 모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 모든 항이 자연수인 조건도 충족해야 되잖아. 모든 항이 자연수여야 되는데 첫 번장의 두 번장을 얻는 방법은 여기서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는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제일 작은 게 두 번장과 세 번장의 관계, 두 번장과 네 번장의 관계인 거지? 1대2 했을 때가. 그럼 여기서 첫 번장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제일 작은 게 첫 번장과 세 번장의 관계, 두 번장과 세 번장의 관계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장이 80보다 작으면은 첫 번장하고 세 번장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지만 두 번장의 값이 80보다 컸을 때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의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알 길이 없는 거지. 그럼 이 다음에 첫 번째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데 이 두 번째의 값이 이렇다고 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버려야 되는 건가?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A2의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만약에 최대값이 이 82가 최대값을 좌우한다면 이 82를 두 번째로 인정할 수 있냐 없냐가 답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첫 번째는 구할 수가 없는데? 나 지금 82를 버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너희 생각은 어때? A3의 값을 확인해 볼까? A3의 값은 지금 A3의 값이 80보다 작아? A3의 값이 80보다 작으면 네 번째하고 두 번째의 관계가 두 배 관계에 있는 거구나. 이 값 자체가 이 값 자체 세 번째의 값이 80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80보다 작은 40보다 작은 값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되는 거네 당초. 두 번째의 값 자체가 80보다 큰 게 불가능하네. 두 번째이 4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 말이 된 거 맞나요? 이제 지금 이해되니? 여기는 세 번장이 확정돼 있으니 세 번장이 80보다 작으면은 두 번장의 두 배 한 게 네 번장이어서 두 번장의 값은 무조건 40보다 작아야 되는 상황이라 이 82는 그래서 버려야 됩니다. 라고 서술을 다 해야 돼 한글로. 그래서 이 값은 두 번장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만 뻗어나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녀석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다섯 번장이 4였을 때 네 번장이 80보다 크다면 네 번장은 84였는데 네 번장이 84였을 때 세 번장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네. 세 번장의 값이 8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면 세 번장이 8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다면 두 번장하고 네 번장의 관계는 두 배 관계. 그래서 지금 네 번장을 알고 있으니까 두 번장이 누구란 얘기야? 근데 세 번장의 값이 8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세 번장이 80보다 크다면 아랫줄이고 164가 되는 거니? 다시 두 번장의 값을 알고 있을 때 첫 번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첫 번장을 어떻게 구하지? 네 번장 자체가 80보다 크면은 세 번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닌데? 네 번장의 값이 84면은, 84면은,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 관계를 아는 거지.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관계를 알 수가 없네. 그리고 세 번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세 번째하고 다섯 번째 관계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네 번째의 값이 80보다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과 다섯 번째의 관계도 알 수가 없지. 이 윗줄에서는 세 번째를 알 수가 없네. 다시 여기서 요거는 두 번째의 값이 80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두 번째이 80보다 작으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관계는 두 배 관계? 지금은 두 번째의 값이 80보다 작기 때문에 첫 번째의 값이 21이라는 얘기니? 이거 맞아요? 왜 뭐 잘못했어? 두 칸 건너뛰는 거지 한 칸 건너뛰는 게 아니지? 그럼 첫 번째의 값 21이 아닌 거지? 그럼 80보다 작은 녀석은 또 뭐가 문제야? 80보다 작을 때는 두 번장을 가지고 0번장을 구하게 되는 거라서 첫 번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건가?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목적이 뭐였죠? 두 번장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나요? 여기서는 세 번장의 값이 164, 두 번장이 누군지 몰라. 두 번장의 값이 80보다 작을 때에는 그때는 첫 번장을 구할 수 있니? 그때는 첫 번장의 값이 몇이야? 82? 근데 두 번장의 값이 8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여기다가 몇을 더해야 돼? 80을 더해줘야 돼? 그럼 이때 두 번장의 값이 244가 되나? 그 다음에 두 번장을 가지고 첫 번장을 구할 수가 없어? 두 번장 가지고 첫 번장은 20 가지고 자연수를 대입했을 때 20 가지고는 구할 수가 없지? 근데 224라고 하는 녀석은 첫 번장의 값이 20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버려야 되는 값이네? 그러면은 엄청 헷갈린다? A2의 최대값이 누구 같아? A2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제일 첫 번째 줄에서 구했던 게 A2의 값이 누구라고? 40이 제일 큰 값이야? 두 번째 줄에서는 A2의 값에 하나로 확정되어 있는 거네, 42로? 세 번째 줄에서는 A2의 값은 8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A2의 값이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A2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80인 건가? 그러면 지금 A2의 값이 80이 됐을 때 이 수열이 다섯 번째의 값이 4가 나온지 검산해 보려고. A1, A2, A3, A4, A5라고 하는 세 값이 요게 첫 번장이 이 라인상에서 첫 번째의 값은 82로 확정되어 있으니까 80이었을 때 두 번장이 제일 큰 80이라고 한다면 그때 세 번장의 값은 164로 확정인가? 맞아요? 그때 네 번장의 값은 84로 확정인가? 이런 수열로서 충분히 두 번장의 값이 80이고 네 번장의 값이 4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네. 그럼 80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 중에 이 밑줄 친 세 가지 중에서 A2의 최대값은 80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된 거 맞죠? 첫 번째 문제가 제일 쉬운 것 같아. 까다로웠는데 제일 쉬운 것 같고 1-2번 문제에서는 A1의 값이 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숫자의 합의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은데? A1의 값을 내가 어떻게 알아? A1의 값은 하나는 1이지.
한 가지 경우는 A1의 값이 1이라고 한다면 A1의 값 1이라고 한다면 A2가 누군지 모르는데 A1의 값 1이라고 했을 때 A2의 값을 어떻게 알아? A2는 40 이하야 되는 거냐? A4하고 A2의 관계에서 A2는 40 이하였지. 그럼 A2의 값은 40 이하의 모든 숫자가 다 될 수 있나? A2의 값이 걱정이다. A4는 80 이하. 쌤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뭘 구하고 있냐면 A1의 값이 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숫자 합의 값을 구하는 중이야. 근데 첫 번째 줄은 A1의 값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고민하자. 쌤이 왜 고민하고 있냐면 A9의 값이 될 수 있는 녀석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A9를 지금 모르거든.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줄에서 알고 있는 사실은 A1의 값은 1, A3의 값은 2, A5의 값은 4인 거 한 가지 요거만 알고 있나? 여기 숫자는 40 이하의 숫자, 여기 숫자는 80 이하의 숫자인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A1의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언제까지 주무실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문제네. 이 값이 80 이하야? 두 번장이? 두 번장이 80 이하면 세 번장도 80 이하라며. 그럼 첫 번장과 세 번장의 관계는 알아? 이 라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번장의 값이 80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세 번장과 첫 번장의 관계는 아는 거지. 그럼 세 번장하고 첫 번장의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겠네. A3의 값이 80보다 작거나 같으면 A1의 값은 4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숫자가 1부터 40까지가 다 될 수 있을까? 안 되는 것도 있을까를 알아야지 A1의 값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서로 다른 A1의 값. A1의 값 중에 안 되는 게 있나? A1의 값이 1이면 A3의 값은 2. A1의 값이 1이면 어렵다. A1의 값이 1이면 A3의 값은 2, A2의 값은 42. 그 다음에 A3의 값이 80보다 작아서 2배에서 이건 4? 네 번장이 지금 84냐? 네 번장이 84면은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지. 두 번장, 뭐 한 거야? 누구한테 2배 해준 거야? 두 칸 건너뛰면서 2배 하는 거지? 이 값은 84. 다섯 번장의 값은 네 번장의 값이 84보다 크면은 80을 뺀 녀석이야. 바로 이웃한 녀석에서. 그럼 1이 될 수 있는 거네? 2도 될 수 있나? A1의 값이 2가 되고 A2의 값이 42가 되고 A3의 값은 2배에서 4가 되고 이건 84? 이건 다시 4? 1도 되고 2도 되는 거네? 3까지만 확인하고 만약 3도 되면 다 된다고 생각해서 1부터 40까지 다 된다고 허용해주자. 만약에 3이 되면 이건 40, 이건 84 확정인데 2배 해가지고 6. 그 다음 이건 80 빼서 4니까 전혀 상관없네. 그럼 첫 번째 여기 들어갈 숫자는 1부터 40까지 숫자가 A1 값이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그 다음 라인이 내가 지금 어디까지 생각했지? 여기까지 확인한 거지 지금? 그 다음 라인 A1의 값이 82인 거 생각합니다. A1의 값이 82라고 한다면 A2가 누군지 모르는 거네. A2의 값은 여러 가지 변하는 값이 될 수 있는데 80보다 작은 숫자로 세 번째의 값은 164가 될 테고 164가 될 테고
두 번째의 값은 80 이하라고? 두 번째이 80 이하? A3의 값이 164, A4의 값은 84, A5의 값은 4. 얘가 될 수 녀석의 값은 누굴 봐야 되는 거야? 164를 찾아봐야 돼? 164라는 숫자 자체가 80보다 작으니까, 아니 80보다 크니까 뭘 봐야 되니? 164에서 아니지, 164에서 80을 빼준 녀석의 값이 다음 항이니까 이건 오른쪽으로 간 거고, 자 이제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야이씨 헷갈려. 두 칸 세 칸 건너뛰니까 겁나 헷갈린다. 두 번째이 80보다 작은 숫자 누가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아이씨 이거 헷갈린다. 써보자. 두 칸 세 칸 건너뛰어가지고 엄청 헷갈리네. 여기가 82, 164, 84, 4는 확정돼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의 값이 8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의 값이 다 되는지가 궁금해. 이 값이 이려도 하자가 없는지 확인해보자. 82에서 출발해서 두 번째의 값이 1이면 윗줄이라서 첫 번째한테 2배 한 게 세 번째. 여기가 1부터 80까지 어떤 숫자가 나와도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다 2배 하는 거라고? 근데 세 번째의 값이 164로 80보다 크니까 무조건 80을 빼서 그 다음은 그냥 84라고? 그럼 1부터 80까지 아무 숫자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네, 이거는? 된 거 맞나요? 여기 A2만 좀 찝찝하다. A2의 값이 될 수 있는 건 1부터 40까지가 다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것도 지금 아무튼 이것부터 마무리하고 1-2번은 마지막 줄은 244는 200을 추구하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 없겠네요. 그러면 A1의 값이 될 수 있는 것들의 값의 합의 값을 구하라며. 1부터 1은 두 개 있는데 서로 다른 숫자만 합하라고 했으니까 1부터 40까지 더한 다음에 82만 더하라는 얘기죠. 1부터 40까지 합이 누구야? 2분의 40 곱하기 41이어서 누구냐고요? 820? 820한테 82를 더했습니다. 그럼 902가 답인가요? 여기까지는 된 거 맞아요? 이제 세 번째 거는 8번째의 값이 90 이하가 됐을 때 9번째의 값이 될 수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숫자의 합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A4의 값이 누구야? 나 지금 5부터 9까지 5부터 8까지 가는 거야. 9까지 가야 되는 거지 지금? 5부터 9까지? 아이고야, 갈 길이 멀다. A6, 7, 8, 9, 10. 뭐야, 너 왜 이래? 6, 7, 8, 뭐냐? A9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80보다 작아. 엄청 헷갈린다. 다섯 번째의 값은 다 4기 때문에 80보다 작으니까, 80보다 작으면은 네 번째의 2배 한 게 여섯 번째? 1부터 40까지 숫자들이 이 중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지 몰라서 이거 한 가지를 검토 안 했거든? 그걸 좀 검토 좀 해보자. 첫 번째의 값이 1, 세 번째의 값이 2, 다섯 번째의 값이 4가 됐을 때 만약에 이 값이 1이 된다고 한다면 8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건너뛸 때 2배에서 2가 되는 거니? 그 다음 80보다 작으니까 건너뛸 때 2배에서 그냥 4가 되는 건가? 1, 2, 4는 고정된 숫자고 이게 설령 2로 바뀐다고 해도 이 숫자는 2배에서 4가 될 거고 이 숫자도 2배에서 8이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있는 숫자는 1부터 아마 뭘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다만 여기 있는 숫자가 2부터 80까지 숫자긴 하지만
여기 들어갈 숫자는 전부 다 짝수값들만 들어가는 거니? 2부터 80까지인데 8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어떤 걸 구분 짓는 기준이 아니잖아.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8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여섯 번장을 구할 때 여기 있는 숫자가 40까지 숫자냐 40부터 80까지 숫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지? 여섯 번장이 여기다 두 배를 해가지고 4의 배수로 4부터 80 사이 있는 숫자라고 한다면 4의 배수라고 4라고 썼어 지금. 그 다음이 84부터 160까지 4의 배수인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80보다 작으면 두 배 해서 8번장을 구할 거지. 그럼 두 배에서 8번장을 구할 건데 8번째 항도 아이씨 헷갈려 씨. 8번째 항도 8의 배수들이 있는 건가? 두 배 하게 되면은 그럼 두 걸로 나눠지는데 4부터 80 아니 8부터 80 사이 숫자하고 8부터 80까지 숫자 8의 배수들이 있고 여기다가 지금 또 44부터 두 배 하면 88부터지. 88부터 160까지 8의 배수가 있거든? 80보다 작으면 80보다 작은 녀석이면은 9번째로 넘어갈 때 9번째로 못 가냐? 아이씨 그럼 7번째 구해야 돼? 80보다 작으면은 6번째이 80보다 작으면 5번째한테 두 배 해준 게 7번째? 이때는 그 값이 누구라고? 8? 그 다음 첫 번째 80, 8번째이 80보다 작으면 두 배에서 9번째는 16인 건가? 근데 80, 헷갈려. 80보다 큰 8의 배수였을 때는 8번째한테 80을 빼준 녀석의 값이 9번째인가? 80보다 큰 숫자들은 80을 빼준 게 다음 항인가? 그래서 이때는 88부터 160까지 8의 배수들은 80을 빼주면 8부터 80 사이 있는 8의 배수인 거니? 내 말이 된 거 맞아요? 이 한 가지 일로 출발한 거 한 가지가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네 지금. 그런데 84부터 160까지면 80보다 크니까 80보다 큰 녀석의 값은 다음 걸로 넘어갈 때 80을 뺀 녀석이지. 80보다 큰 숫자들은 다음으로 넘어갈 때 80을 빼야지 다음 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갈 숫자들은 7번째의 값들은 80을 뺐더니 4부터 출발해가지고 80을 빼면 80까지 4의 배수만 있는 거죠. 된 거 맞아요? 4부터 80까지 4의 배수만 7번째 항인데 이 숫자들은 전부 다 80보다 작으니까 80보다 작은 숫자들은 8번째로 넘어갈 때 나 지금 뭔가 잘못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일곱 번장의 값이 이 값은 80보다 작아서 다섯 번장한테 두 배에서 일곱 번장 8까지 맞게 구했고 80보다 크면은 여섯 번장한테 80을 빼서 일곱 번장 구했고 다시 일곱 번장의 값이 80보다 작으니까 여기다 두 배 한 녀석으로 구했고 맞게 구했지. 그 다음이 8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두 배 한 녀석인데 4의 배수의 두 배 한 녀석의 값은 8의 배수?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두 배 해주면은 168? 그럼 여기 있는 녀석들은 두 배 하게 되면 싹 다 168부터 320까지? 8의 배수? 근데 문제는 200보다 초과하는 거 안 된다며. 몇 번째 200보다 작다고 얘기했지? 두 번째만 200보다 작다고 얘기한 거구나? 그러면 이것들은 300 몇은 상관없지 지금. 320까지 8의 배수들만 8번장이었을 거야. 근데 9번장으로 넘어갈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80보다 크기 때문에 80보다 크면 80만 뺀 녀석의 값이 9번째인가? 80을 빼주면 누구부터지? 88부터인가? 80을 뺐더니 240까지? 이 숫자들은 전부 다 8의 배수들만? 괜히 고민했네. 8번장이 90 이하인 것만 찾으라고? 8번장의 값이 90 이하인 것만 찾으세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88 한 가지만 필요했던 거니?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 88 하나만 필요하고 88을 가지고 다음 녀석을 구한 녀석의 값은 그냥 8인 건가? 80을 빼면 되니까? 그럼 첫 번째 1로 출발한 거 끝났어 이제 두 번째 줄로 갑니다. 두 번째 줄은 힘 빠져. 나 지금 세 번장이 누군지 모르는데 세 번장의 값은 두 번장의 값이 80보다 작으니까 첫 번장한테 2배 해가지고 2부터 80까지 2의 배수들, 짝수들. 이 숫자가 80보다 작으면 80보다 작으니까 2배 한 녀석이고 이건 80보다 크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을 80을 뺀 녀석인데 모순이네? 헐, 뭔 상황이야? 미쳤구나. 여기서 80을 뺀 거지? 맞지? 여기서 80을 뺐으니까 맞아. 다시 이 녀석의 값은 80보다 작으니까 2배 한 녀석의 값이 여섯 번째? 그럼 여섯 번째의 값은 168? 이건 80보다 크니까 이웃하나이 80을 빼야 되니까 88? 80보다 크니까 이웃하나의 값은 8 빼가지고 8. 8이면 80보다 작으니까 88의 2배에서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 마지막 녀석. 그냥 84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거야? 그때 서로 다른 숫자들만 더하세요. 서로 다른 숫자들이니까 1-3번엔 8 더하기 16 더하기 176을 한 번만 더하라는 얘기인가? 그럼 24니까 24를 더하면 200이 답인가요? 한치 오차 없이 정확히 풀었습니다. 이게 원래 학교 시험이 출제한 정답 맞습니다. 근데 풀다가 이게 선생님이 이걸 풀기 꽤 까다로운 이유는 고려할 요소가 8번장이 90보다 작은 거, 두 번장 200보다 작은 거, 모dun항의 자연수인 조건도 생각하고 점화식이 어떨 땐 2칸 건너뛰고 어떨 땐 1칸 건너뛰기 때문에 푸는 동안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문제는 말로 어떻게 서술할래? 이거를 말로 아름답게 써야 돼. 아까 전에 막 이런 거 있잖아. 80보다 작으니까 이게 뭐 20보 이런 식 때문에 A2의 값은 40보다 작고 이런 것들을 이렇기 때문에 이러고 이래서 이러저러 해서 이런 말을 다 써야 돼. 나 같으면은 표로 작성하겠어요. 표 작성하고 살짝만 언급해주다 많은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쓸 게 너무 많거든요. 이거 처음에 이거에다 종이에다 살짝 써서 수열 한 문제에 35분을 썼어요. 자, 문제 2번은 짧고 간단하게 15분에 끝내봅시다. 할 수 있나? 자, 문제 2번 문제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져 있는 함수 f가 있습니다. 근데 함수 f의 값은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네? 그러네, 저번 시간에 ln이 있었지? 이게 지금 같은 함수고 음함수로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fxv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dx분의 dy 구한 다음에 대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변을 미분하면 끝나는 거구만. 나 지금 좌변값 미분하고 있습니다. 미분했습니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할까?
x 플러스 y라고 하면은 속미분할 때 헷갈릴까봐. 이거 미분할게요. 앞에 건 미분했으니까 그대로인가요? 뒤에 건 미분하게 되면은 dx분의 dy를 써야 되고요. 그럼 개수의 값, 요것들을 개수의 값으로 나누게 해야 되겠네? 그럼 dx분의 dy의 값은 X 이항도 해야 되잖아. Y 이건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입하는 건 x 플러스 y 값이 0이어서 x 플러스 y한테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요? 이 점의 좌표를 대입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미쳤군요. 2분의 0이냐? 왜 이것들 0이라고 생각했냐? 2분의 0이어서 0인가요?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라는 얘기군요. 그럼 저 점은 극점인 거네? 도함수요가 바뀐다는 얘기만 할 수 있다면 극점인 거네? 근데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위로 블록인 걸 보여주세요. 저번 2023년도 기출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쌍곡선으로 바꿔가지고 해석해 줬었나? 아니, 그 문제가 아니었나? 아니다, 그 문제가 아니다. 이계도함수 안 구하고 그냥 대충 부호 쪼개가지고 누구보다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음수, 2분의 1보다 컸을 때 양수 이렇게 이기고 넘어갔구나. 근데 지금은 이계도함수의 값을 구해서 위로 블록인 걸 보여주라는 얘기인데 지금 도함수의 값이 이걸 한 번 더 미분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어. 개빡쳐서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관계식도 알고 있나요? 그래서 2의 x 플러스 y승이라는 녀석의 값은 이걸 대입해서 푸는 게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대입하게 되면은 함수가 분모의 값은 x-y 플러스 1분의 이걸 몫의 미분법으로 미분한 다음에 부호만 따지려고요. 이것도 만만치 않네. dx분의 dy라고 안 쓰고 저걸 미분한 녀석의 값은 이게 이계도 함수의 값인가요? 한 번 더 미분했던 표기인 거죠? 자, 오른쪽을 미분하고 있습니다. dx분의 dy 안 쓰고 지금은 y'이라고 쓸게요. dx분의 dy 쓰면 엄청 더러워질 거니까 분모의 값을 제곱했습니다. 분자를 미분하고 있습니다. 전개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xy 프라임, 두 번째가 마이너스 yy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인가? 빼기 y 플러스 x 빼기 1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x y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지워지는 게 누군지 봅시다. 지워졌네? x-y 플러스 1의 제곱은 어차피 양수일 거고 분자에 남는 값이 2 곱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1인가? 이어서 선생님 2로 묶어서 쓰니까. 네. 이게 부호가 양수면 아래로 블록, 음수면 위로 블록인가요? y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이 누군지 알아야 될 텐데 y 프라임 마이너스 1 값을 어떻게 알지? y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부호만 부호를 결정하잖아. y 프라임이 큰지 1이 큰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y 프라임이고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려나? y 프라임에다 이걸 대입할까? 그럼 내가 따로 떼가지고 와서
y 프라임 마이너스일 것만 따로 떼가지고 왔습니다. 2의 x 플러스 y승 플러스 1분의 내가 1을 뺀다는 건 분모랑 똑같은 걸 뺀다는 얘기잖아. 이거라고? 분모의 값은 양수 하지만 분자의 값이 음수인가요? 그래서 이기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인가요? 이기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입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은 함수 fx의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인가? 그거 이런 거 맞나요? 그런데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직선이 하나 있는데 직선의 y절편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직선의 y절편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 위는 P점과 fx 위는 Q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Q점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2분의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2분의 1 대입하면 누구야? 마이너스 4분의 1이냐? 마이너스 4분의 1은 2분의 1보다 위에 있냐? 직선이 이렇게 되나 보지? y절편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대입한 건 마이너스 4분의 1. 그러면 이 곡선 fx보다는 약간 위쪽에 있는 직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 요구한 건 이 라인상에 존재하는 P점이 누군지 몰라. 이 곡선에 있는 점 Q점이 누군지 몰라. 근데 PQ의 거리의 값이 최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거든? 수투부터 지금 미적분 풀 때까지 밥 먹듯이 했던 거네? Q점은 어디 있는 점인가요? 접선이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의 접점 좌표가 P점이었을 때 Q점이었을 때 길이의 값이 최소인 거죠?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접선의 기울기가 2분의 1인 Q점이 필요한 거죠? 접선의 기울기인 요 값이 2분의 1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굴 대입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곱할까? 예 이럴 때? 그럼 x 플러스 y가 누구일 때? l은 3분의 1이었을 때? 그때 Q점의 좌표 x, y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알고 있는 게 이 값이 지금 뭐라고? 이 값이 3분의 1이라고? 그럼 x-y가 3분의 1이라는 얘기네? 귀찮아. 두 개 더 했습니다. 이번엔 뺍시다. 뺐더니 2y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ln 3인가요? 이게 우리가 찾는 Q점 좌표네. 쉽네. 두 번째 문제는 쉬웠습니다. 자, 이제 무지막지한 3번 문제를 좀 풀려고 하거든? 다시 한 번요. 졸려 뒤지겠어요? 문제 3번은 문제를 이해하고 풀어야 되는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중간중에 막힘이 있는데 그 막히는 부분만 뚫어주면 그 다음은 산수거든? 문제 3번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닫힌 구간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의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함수값이 다 양수라고 하거든? 근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한 녀석의 값이 f빵이라는데? fx의 값이 양수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적분하면은 양수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빵 대입한 함수값은 지금 양수란 얘기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x의 값에 대해서 t의 값이 항상 양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 보면 적분할 때 t라고 하는 값도 들어있지만 적분 속에 y에 대해 적분할 건데 x 섞여 있고요. y에 대해 적분할 건데 x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배 후 미분을 해야 되겠네요. gx의 값을 미분을 하긴 할 거야. 밑에가 숫자 위에가 x고 이건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1하고 x로 바꿔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물어보기를 gx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최소값을 갖도록 한 x의 값이 ht라고 얘기했군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g'x의 값이 빵이 되면서 극소호가 되도록 하는 녀석을 찾기 때문에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미분에서 빵 되는 값이 ht란 얘기군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이렇게 생긴 게 누군지 t라는 문자로 표현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근데 그 ht까지 적분하라고 마이너스 1부터 그 최소가 되는 ht까지 적분하라고? 그럼 일단 도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성실하게 분배 후 미분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성실하게 분배 후 미분을 하겠습니다. 쓸 게 겁나 많은 것 같아요. 일단 gx의 값을 분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어이구야 x는 끄집어낼까? x 곱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y dy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여기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하나를 앞으로 끄집어낼까? 그냥 x하고 y를 바꿀까? x, y를 바꾸면 1부터 x까지죠? 플러스 t 곱하기 인테그랄 x 끄집어내야 되니? tx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y dy 마지막에 누구야? 마이너스 t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yfy 맞게 썼나요? 어디? 1부터 x까지로 바꾸면서 여기 소개과의 뭐로 바꿨다고? 1부터 x까지로 1과 아래 끝 위 끝을 바꿔 쓰면서 마이너스 앞에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고. 네, 이제 다 바꿨고요. 미분해서 g'x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쓸 게 워낙 많네. 곱미분해야 되잖아. 첫 번째 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y dy 두 번째 거는 x 곱하기 fx인가? 마이너스 x 곱하기 fx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했더니 t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y dy 뒤에 거 미분했더니 txfx 그 다음 미분했더니 txfx인가요? 다행히 이런 값들이 지워져서 이뻐졌습니다.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미분에서 빵 대입한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인데 이건 1부터 x까지네? 누구로 정리해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건 f0이라며. 이 식에도 f0이 들어있고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가 범위네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로 썼으면 좋겠거든? 마이너스 1부터를 어떻게 쓰니? 아, 이렇게 쓸 수 없네. 두 개가 아니네. 앞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y dy인데 뒤에 있는 값이 t 곱하기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y dy라고 쓴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t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y dy가 있어야 되나? 그래야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제거해야지 위식과 똑같은 식인가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값이 F형이라고? G'X의 값이 이게 T 플러스라고 쓸까? 그 다음에는 녀석의 값은 T의 F방이에요. F방이 마이너스부터 플러스까지 적분한 게 나에서 F방이었으니까. 근데 하고 싶은 녀석은 이거 필요한데 이거? HT 들어있는 거? 그래서 뭐 할 건데요? HT의 값을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T지. 우리 X한테만 HT를 대입하는 거지? 이게 문제가 구하라는 값이네요? 자, 이제 뭐 해야 돼? 는 뭐 해야 되냐고. 는 0이라고요? HT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었다고요? 아까 G'X의 값이 빵 되는 X의 값이 HT인 거 하고 넘어갔죠? 이거 2항에서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2항 해주고 F빵분의 1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HT까지 FI dy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값이 T 플러스 1분의 T라고요? 첫 번째 문제 T라는 문자로 표현하세요. 다 성공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조금 불편했지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거는 T의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HT의 값은 미분이 가능해요. 미분이 가능한데 H의 값이 0인 건 알려드릴게요. H'의 값 좀 구해보아요. 어디서 구해? H'이 필요해. 양면 미분하라고? 양면 미분했습니다. 앞에 실수배 값은 F빵분의 1 미분하게 되면 대입하는 건데 FHT 미분했으니까 속미분한 H'T도 있어야 되겠네? 이게 미분 좌변 미분했고요. 우변 미분하고 있습니다. T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미분해서 곱했더니 T 플러스 1? 분자 1이군요. 여기다 모든 T값 대신에 뭐 대입하라는 얘기야? T한테 1 대입하시라고요? T한테 1 대입했더니 첫 번째는 F빵분의 1 그러네 H1의 값이 빵이니까 이거 F빵 이거 두 개 소거되고 답이 4분의 1이라고요? 빨리 했네? 얼마 안 걸리네? 이해된 거 맞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는 문제가 3-3번 문제입니다. 함수 fx의 값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함수 0부터 1까지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함수에 대해서 ht의 값을 구해보아요 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f빵의 값이 양수지 않았냐? 나에서? 지금 f빵의 값이 누구야? 좌극한 우극한 다 빵에서는 1이죠? 연속함수죠? 연속함수인 fx가 있습니다. 그 fx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함수값이 다 양수인 거 맞나요? 함수값이 양수고 빵 대입한 게 양수인 조건을 충족하는 녀석으로서 함수 fx를 아까까지는 식이 누군지 몰랐지만 이런 식으로 fx의 값을 단정해 준다면 그때는 ht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나 봐.
함수 ht의 값이 누군지 구해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지? X부터 H, T까지 X, DX가 F형이 1이야?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할까? F형이 1인가? 여기서부터? F형이 1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ht까지 fy dy라는 녀석의 값이 t 플러스 1분의 t인 것부터 출발하자고 이 식을 이용해서 ht만 단독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자, ht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쯤 세워져야 돼 이제 이 녀석을 어떻게 조작을 해가지고 ht의 값을 얻어낼지 계획을 얘기해봐요. 이 계획이 없으면 문제는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신 ht의 값을 t라는 녀석의 값은 달라지는 변수거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ht의 값이 숫자 값이 답이라고 한다면 네가 말한 것처럼 새롭게 주어진 함수 f를 가지고 문제가 제기했던 최초의 함수의 적분한 값이 최소가 나오도록 하는 ht의 값을 구하면 될 거야. 그럼 숫자 나올 거야. 적분해가지고. 하지만 지금은 ht의 값을 함수로서 ht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t의 범위에 따른 ht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야 되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데 가르치면은 한 줄 넘어가는 건 쉬운 일인데 스스로 생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좀 시간을 끌고 있었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사람은 풀 수 있는 거고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 풀 수 없는 거거든. 쌤이 어떤 함수를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y dy라고 하려고 이 함수의 x값 대신에 이 함수의 x값 대신에 ht의 값을 대입한 값이 t 플러스 1분의 t란 얘기네. 여기까지 된 거 맞나요? 된 거 맞죠? 이 함수를 구해버리려고. 지금부터 이 함수 구해버리려고요. 근데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라고 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함수는 닫힌 구간에서 fx를 함수를 정의했었고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범위에서 함수값은 양수라고 했거든? 그럼 이 x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는 값일 때 양수인 녀석의 값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누적해서 계속 양수인 값을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렇다면 ax라는 녀석의 값은 증가함수이니? 증가하는 증가함수고 증가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나? 자, 그러면 ax 값을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일단 쪼개보겠습니다. y라는 녀석의 값이 지금 y 대적분하잖아. 이건 문자 x만 y라고 바꿔 쓴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x의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x까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y 이걸 다 y라고 바꾼 녀석의 값을 적분할 건데 이 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가 중요한 영향을 차지할 것 같은데? 첫 번째, x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값이라고 한다면 등호는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요 사이에 있는 x라고 한다면 적분을 어떻게 하냐? 이 fy가 누구란 얘기야? 이걸 적분하는 얘기군요.
이걸 적분할 건데 적분하게 되면은 2분의 1 y제곱 플러스 y.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미분해도 y 플러스 1인가요? x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빵인가?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있으면 내가 지금 ax라고 놨던 이 녀석의 함수가 이거네.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게 실수하는 포인트야.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슬슬슬 풀어나가는 것도 어렵지만 뻔히 알면서 실수하는 포인트야. 쌤이 사기치면 니네 사기에 훌떡 넘어갈걸? 자, 이 녀석은 적분을 어떻게 해요? 0과 1 사이 있으니까 1-x를 적분할 거죠. 뭐가 이상한데? 아니, x와 0과 1 사이 저거 그러네요. 사기 안 넘어가셨네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이 위의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x의 값이 양수인 x이기 때문에 0부터 x까지를 이걸 적분해야 되는 거죠. 이해된 거 맞죠? 그 앞에 있는 값은 여기다 0 대입하자. 0 대입했던 2분의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빵! 앞에 있는 정적분의 값은 2분의 1인가요? 다음 녀석의 값은 2분의 1 1-y의 제곱 속미분한 마이너스가 생겨야 되나? 그럼 이거 적분한 거 이거 맞아요? 그러면 0부터 x까지 적분했으니까 x를 대입했습니다. x를 대입했더니 순서 바꿔 쓸게요. 빵 대입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빼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1. 그럼 앞에는 2분의 1까지 해가지고 플러스 1인가? 그럼 난 지금 ax라는 함수를 구한 거네. a가 증가함수면 역함수가 존재하니? 그러면 역함수한테 t 플러스 1분의 t를 대입한 값이 ht인 거네. 그럼 ht를 구할 수 있겠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야 이제? a의 역함수군요. 된 거 맞으세요? 자, 역함수 구합니다.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누군지 알아요? 그 무리함수죠?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죠. 나 지금부터 역함수 구합니다. y의 값이 2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역함수면은 xy 바꿔 쓰는 게 역함수인가요? 원래는 마이너스 1부터 x의 값을 0까지를 대입했잖아. 포물선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소값 0? 0 대입한 게 최대값 2분의 1? y의 값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까지 범위를 가지나요? 문자를 바꿔 썼으니까 지금은 0부터 2분의 1까지를 대입했을 때 음수값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값이 나오는 거죠? 이제 y는하고 써야 되잖아. y는하고 쓰기 위해서 2배 한 다음에 루트 씌우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x가 y 플러스 1인가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선택하는 걸 여기서 선택하는 거지? x의 값은 양수값인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대입하면 우변도 양수값인가? 그래서 플러스 값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했더니
역함수가 루트 2x 마이너스 1인가요? 언제? 그치. 지금 x의 범위는 0부터 2분의 1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함수인데요. y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어서 x의 범위의 값이 지금 0부터 1까지였습니다. 0의 등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0부터 1까지인데 0대 2 했을 때가 최대값인가? 0대 2 한 게 최소값인가? 0대 2 반 최소값 2분의 1. 문자를 바꿔 쓰면서 정리까지 좀 합시다. 1-y, 1-x 2분의 1 x, y-1의 제곱인가? 맞게 이항했죠? xy 문자 바꿨고 이항도 했습니다. 그러면 x의 값의 범위의 값은 2분의 1부터 1까지, y의 범위의 값이 0부터 1까지. 여기다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1-x 루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오른쪽에 있는 값이 y-1인가? x한테 2분의 1부터 1 사이는 숫자를 대입하면 루트 속의 양수? 0부터 1까지를 대입하면 음수? 뭘 선택해? 마이너스를 선택해요? 그럼 그때 함수는 y의 값이 1 루트 2 곱하기 1 x가 2분의 1부터 1까지 함수인 거네. 역함수 이해된 거 맞나요? 역함수까지 다 구했어. 그 역함수한테 뭐 대입하라고? t 플러스 1을 대입하라고? 그러면 ht의 값은 역함수한테 t 플러스 1분의 t만 대입하면 되니까 이제 뭐 1도 아니지 뭐. 자, 위에 거한테 t 플러스 1분의 t를 대입했습니다. 루트 t 플러스 1분의 아이씨 범위가 또 신경 쓰이네. 이건 x의 범위, 이건 t의 범위. 양변에 t 플러스를 곱해도 되냐? t 플러스 1의 값이 양수라는 보장이 어딨지? 문제 처음 출발할 때 t의 값이 양수인 조건이 있었구나? 그럼 t 플러스의 값은 양수니까 t 플러스 1을 곱했습니다. 그럼 t의 값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건가? 두 번째, 이거 물론 가분수를 진분수로 바꿔서 좀 처리도 되는데 이대로 둡시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 루트 이건 뺍시다. 이래서 t 플러스 1분의 t를 뺐더니 거기다 2배 했습니다. 범위 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신 거 맞나요?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얘가 뭐야? 1보다 강하다? 근데 여기서 하나 실수한 거는 0에 여기서 등호를 빼야 되겠다. 문제가 t의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구하는 ht입니다. 할만하셨나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고 봐야 되겠죠? 역함수의 관계, 증가함수, 생각할 요소가 되게 많거든.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 세 번째 문제 5%도 합격입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많이 시험장 가잖아. 만약에 2번도 5% 쓸 것 같다고? 만약에 느낌이 싸해. 시간이 있다고 해도 내가 못 풀 것 같아. 그러면 그거 제끼고 앞에 있는 문제를 좀 더 완벽을 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분 점수는 좀 획득하기 위해서 산수 계산하기 전까지 해낼 수 있는 데까지는 언급해 놓고서 못할 것 같은 것부터 포기하면 될 것 같아. 부분 점수는 받아야 되니까. 한 50점만 받으면 합격하지 않았을까? 산수량이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오늘은 문제 1번까지만 하고 속 끝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져 있는 함수가 있습니다. 2차 함수, 3차 함수의 값을 적분한 녀석의 값을 fx라고 합니다. 그런데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극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보다 작은 범위에서 극소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미분해가지고 빵 나오는 값을 구하고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거 한번 보여주면 되겠네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얘가 도함수고 도함수의 값이 극점이 두 군데 있나?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판단한 다음에 지워버리면 되겠다. 마이너스 3에서 극소 마이너스를 극대인가요? 그럼 설명을 여기까지만 쓰면 되겠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부터 x의 값이 마이너스 1까지는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범위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다시 작아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극소라고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극소값만 구하면 되는데 함수한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려면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적분한 게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건 좀 할만해.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한 극소값이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실수배는 앞으로 끄집어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0부터 마이너스 3까지 t 플러스 3, t 플러스 1의 값을 적분하는 거죠. 뒤에 것만 적분해서 대입하면 되는데 아이고야 산수가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3t t 플러스 3, t 플러스 1 너 지금 곱하기를 더하기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9 빵이네. 빵 대왕 또 빵이네. 그럼 빵인가?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은 빵입니다. 이거 첫 번째 거에 답이 그냥 빵이네요. 두 번째,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전체 범위, 0보다 작은 범위, 0보다 큰 범위 토탈 해가지고 제일 작은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그럼 지금 0보다 왼쪽에서 최소값은 빵인 거네? 이제 0보다 오른쪽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겠네? 그래서 x의 값이 0보다 같은 범위에 속해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있습니다. 미분했더니 이게 빵 되는 걸 너 어떻게 찾아 이거를? 이제 끔찍하죠? 통분해서 빵 되는 걸 찾으세요. 왜 이렇게 시험을 출제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통분했죠? 그런데 분자의 값이 뭔가 아름답기도 하고 n하고 x만 바꿔치기 한 거 아니야? 이걸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는데? 아이고야.
손이 안 간다. 전기에서 인수분해만 하면 되는데. 이게 빵 되는 값이 누군지 구하는 거지?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조립제법이 되겠지? 될까? 뭔가 아름다워진다. 이야, 힘들게도 만들어놨다. 그랬더니 분자의 값이 x-n의 값이 인수라고 n제곱 플러스 4n 플러스 3x의 제곱 4n 제곱 x가 양수죠 지금. y축 오른쪽 것만 생각하니까 x가 양수고요. n값이 자연수라고 얘기했는지 좀 확인 좀 해줘요. 그럼 이 중괄호 속에는 이 녀석은 전부 다 당연히 양수값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부호를 판단하는 얘기군요.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니까 음에서 양으로 바뀌니까 설명은 하셔야 된다고요. 0부터 n까지가 그 다음에 x의 값이 n보다 컸을 때가 도함수의 값이 그래서 n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요? 그럼 우리는 극소값이 두 개인 거잖아. 극소값이 두 개니까 지금 극소값 둘 중에 작은 녀석이 최소값인가요? 근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극소값은 빵이었으니까 플러스 n을 갖다 대입한 극소값이 빵보다 큰지 작은지만 따지면 되겠죠? 이 뒤에 게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앞에 거만 적분하면 되겠네. 방금 적분 해놨어. 아이씨, 어떻게 이거 기억했다 적분하냐? 이게 적분하는 녀석값이 누구야? 4n 세제곱분의 x의 4승? 어차피 n 대입하는 거죠, 우리 지금. f한테 n을 대입하게 되면 인테그럴 빵부터 n까지 n 세제곱분의 t의 세제곱 이건가요? 앞에 거만 적분해주면 앞에 거는 n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건 4분의 n인가? 이거 n 대입한 거 아까 없었지? 어이구야. 이건가? 이 값이 빵보다 작은지 큰지 확인하는 거지 지금. 그럼 3n하고 곱해야 되니까 3n하고 이거 곱하면은 3n
3n 세제곱 12n제곱 플러스 9n인가? 앞에 거 이제 계산했어요. 이제 뒤에 거는 11로 통분했으니까 3배 이제 12 곱할 거지. 네, 12 곱했으니까 12N제곱 분자는 확실하게 음수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값이 최소값인 거네요? 인수분해서 약분이 되나? 3하고 인수분해 되네? 12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9? 예, 요게 지금 우리가 보는 최소값이네요? fx위는 점 중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인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의 내각 중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꼭지점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 n, 1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10 이거였나? 저걸 안 나오지 12n 플러스 1 이거였나요 방금? 다시 한번 확인. 네,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값만 알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 함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값이 중요한 것 같아. 어저께 풀었던 문제는 거의 유사한데? 여기가 극소점, 또 다른 극소점, 극대점. 극대점 지금부터 구해야 되겠다. 극대점을 구하려면은 f-1이 필요한 거죠? f-1의 값은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1만 대입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4 이게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값이라고요? 자, 이 점,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세 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에 대해서 문제 요구한 건 가장 큰 각 세타인에 대해서 탄젠트 값의 극한값을 구하시라고요? 그러면 이 점을 A, B, C라고 할까요? 세타인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세타인 탄젠트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A, B라는 선과 B, C라는 선의 X축과 이루는 동경의 크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 각의 크기는 세타 알파, 여기 각의 크기는 세타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세타 n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나 지금 이 직선이 180도 얘기하는 거 아니야? X축과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세타 베타. 이제 필요한 거는 탄젠트 값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의 극한값이 필요하니까, 이거의 탄젠트의 극한값이 필요하니까
산술이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끔찍하다. 이제 토 나올라 그런다. 먼저 탄젠트 세타 알파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AB라고 하는 선의 기울기 구하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건가요? 네. 이 값이 탄젠트 세타 알파고요. 이건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안 쉽네. 분모의 값은 n 플러스 1, 분자의 값은 어이구야 12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플러스 9에서 3 곱하기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4를 빼야 되죠. 정리를 해야 되네. 통분을 12 n 플러스 3 곱하기 n 플러스 1 제곱으로 통분해야 되는 거니? 그럼 내가 여기다 뭐 곱한 거야 지금? n 플러스 3을 곱한 거지. 마이너스 n 곱하기 n 플러스 9 곱하기 n 플러스 3이 앞에 거고요. 뒤에 거는 4만 더 곱하면 되는 건가? 어이구야 토 나온다 토 나와. 토가 나와요 토가 나와요. 탄젠트 세타 n의 값은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베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 알파 탄젠트 세타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알파죠. 지금 n이 어디로 간다고 했니? n이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럼 이 각각의 값 중에 빵 되는 값이 있냐? 이건 빵이니? 이 녀석의 값은 최고차함계수 비교했더니 마이너스 12분의 1? 그러면 세타 알파의 극한값은 빵? 이건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고? 대입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탄젠트 n값이 무한대로 갔을 때 탄젠트 세타 n의 극한값은 여기다가 그냥 구했던 1 마이너스 12분의 1 빵 마이너스 12분의 1 빵을 대입해도 빵분의 빵꼴이 아니잖아. 그래서 극한값은 네, 요게 탄젠트의 극한값이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세종대학교가 이런 유사한 문제를 또 낼 가능성이 있겠다. 연거푸와서 지금 물어본 패턴이 비슷하네.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시간이 너무 많이 남는데? 나 이것만 하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자, 최고창의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창 계수 1인 4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적당히 풀어준 다음에 2-2번을 니네한테 아까 걸 활용해서 풀어보라고 한 다음에 풀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자,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창 계수가 1이고요. 이렇게 생긴 4차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4차 함수의 값이 어떤 직선과 접한다고 했나요? 접점의 좌표의 값이 A, FA라는 접점과 B, FB라고 하는 접점 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선은 Y는 2x 플러스 1이고요. 이 4차 함수는 fx입니다. 최고창 계수의 값은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이, 이 정도면 과정 막는 거네. fx 누구야? fx에서 2x 플러스 1을 뺀 건 누구야? 이건가요? 이 4차 함수인가요?
이 녀석을 fx하고 ex 플러스를 똑같다고 놓게 되면은 이항해주면은 요게 x축이 되고 지금 접하는 거죠? 네. 그러면 문자가 ab로만 함수를 표현했습니다. ex 플러스는 이항하면 되고요. 근데 문자에 구한 거는 ab 사이의 거리가 5칸이라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이 루트 5만큼 떨어져 있다고? 여기 한 칸, 두 칸이야? 그럼 A점 좌표하고 B점 좌표는 X축 방향으로 1만큼 떨어지는 거네? 1만큼 떨어졌으니까 AB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네, B의 값은 A 플러스인 걸 길이가 루트 5인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 식이 하나 더 있다? 일단 C의 값을 구하라고. C의 값을 먼저 주고 구하지? 접선의 기울기 2가 되는 게 C라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거는 이 점인가? 이 점 좌표가 X좌표가 C예요. 그때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C 값을 구합시다.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는 것만 찾으면 돼? 도함수의 값이 여기다 C를 대입할 건가? C 대입했더니 2 곱하기 C-1 곱하기 C-B로 묶어주면 C-B하고 C-A가 남나?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되면은 이건 빵 나오는 거니? 근데 A, B, C는 대소관계가 이런 관계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빵이 나올 수 없잖아. 그럼 C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1번식을 사용하면 이거야? 그러면 3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그런데 A는 빵이네요? A의 값은 빵, B의 값은 1, C의 값은 정중앙의 2분의 1이라는 얘기인가요? 쉽네? 근데 그 다음이 C의 값은 가나다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 함수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건가? 함수 fx 값이 누구란 얘기야? 그런데 A하고 C 사이에서는 증가함수니? 그 사이에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죠.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를 보이세요? 어떻게 보일 거니? 네. A부터 C까지 범위에서 도함수의 값이 확인 안 했잖아. 에이, 식으로 표현해야죠. 여기서 0부터 1까지라는 얘기인가? 우리 아까 미분한 거 있지 않았냐? 새로 확인합시다. 그때 A, B를 다 바꿔치기 해야 되니까 2x x-1제곱 2x의 제곱 x-1 2x x-1 2x-1 2분의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양수, 음수, 양수 플러스 2, 2보다 크니까 양수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0보다 큰 걸 보여는 줘야 돼. 증가함수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F한테 0대 2반 함수값과 F한테
F0부터 F2분의 1까지 범위에 있는 X에 대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F 프라임 F의 역함수 X분의 1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때 F의 역함수에 대해서 범위값을 알아? 네. 0대 2반 함수값은 1? 2분의 1 대 왜? 그 X제곱 2분의 1 대 2반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2분의 1 대입했더니 4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더하기 2면 뭐야? 16분의 33? 그런데 함수한테 0대 2반 녀석의 값인 1부터 함수한테 2분의 1 대 2반 16분의 33까지 이 범위에서 저 범위에서 역함수의 함수값이 뭐가 되지? 그건 0부터 2분의 1까지로 바뀌어 이제 0부터 이 역함수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1까지라고 0부터 2분의 1까지 범위에서 이 값이 내가 좀 다르게 썼는데 이 분수의 값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이 값이 최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건 F'의 값이 요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될 때가 언제야?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가 될 때가 언제냐고요? 저기 변곡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최대인가요? 그럼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만 답하면 되겠네? 그거 역수의 값이 최소라고 하면 되는 거고. 어휴. 자, 이기도함수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손이 안 간다. 앞에 두 개 먼저 계산했어요. 더해주면 3x 마이너스, 이제 2x 마이너스 1인가? 맞아? 누구니? (12x의) 제곱 마이너스 10 나이씨 여기 나온다 또. 근해 공식을 적용하세요. 6x의 제곱 빼기 6x 플러스 1이어서 근해 공식 적용하면 x의 값이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맞아요? 그 중에 x의 값은 뭘 선택해? 뺀 녀석의 값이 0과 2분의 1 사이인 거 맞아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문자 요구한 녀석의 값은 이게 최소값이라고요? 나쁜 새끼들이지. 이거를 대입한 역수의 값을 구하세요. 살려줘요.
못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대입만 하면 돼요. 숫자 더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구해야 돼요, 진짜로. 해? 아, 좀 일찍 보내주려고 했는데. 다음 문제도 있는데? 이게 뭐가 의미 있어? 안 해도 되겠죠? 네, 여기가 대입한 함수 갖고 한 건데 안 하려고요. 아, 이거 너무 시원하겠죠? 함수 fx 위에는 두 개의 변곡점이 있어. 두 개의 변곡점이 0과 2분의 1 사이에 하나, 지금 구했던 거 이거 알파, 하나는 저쪽에서 하나의 값은 그러네, 하나는 플러스인 거겠네. 하나는 플러스인 게 베타. 두 개의 변곡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lx라고 한다면 함수 fx하고 lx의 교점의 x좌표 중에 제일 큰 걸 k라고 했을 때 p점 좌표는 또 p점은 어디 있는 거야? k 플러스 2fk, 0을 p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 얘 또 뭐야 얘? LX가 4차함수하고 변곡점을 연결한 선하고 더한 녀석? 아, 이것도 lx가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따라서 함수가 달라지는 거구나. lx가 더 위에 있으면, 직선이 더 위에 있으면, EFX 직선이 더 위에 있으면은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음수값이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가니까 lx? fx가 더 위에 있으면 그대로 나갔으니까 fx라고? 근데 p점 좌표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때 위에 있는 점 q점에 대해서, 이 그래프 위에 있는 q점에 대해서 PQ의 길이가 최소되도록 하는 q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4차 함수의 값이 이런 4차 함수가 있습니다. A점 좌표는 접선의 길이가 2가 됐던 점의 좌표가 ABC였죠? 그런데 변곡점의 좌표가 하나씩 있는데 그게 6분의 3 빼기 루트 3, 6분의 3 더하기 루트 3. 그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 있어요. 그 직선은 기울기 아마 2가 될 것 같거든? 그런데 이 두 점 좌표를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를 연결한 직선이 lx인데 이 점의 x좌표가 k라고요? 와, 그러면 나 이거 구해야 돼.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한 함수값 구해야 돼. 장난이지. 그리고 그 상수함수하고 그 직선하고 만난 교점 k값도 구해야 돼. 산수가 진짜 더러운데 어떡하지?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함수는 직선이 더 위에 있으면 직선을 선택하고 곡선이 더 위에 있으면 곡선을 선택하세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니? 근데 K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겠다. 최대값이 PK는 X좌표 중에 제일 큰 거 X좌표는 여기 오른쪽 거거든, K? 근데 함수한테 K를 갖다 대입 함수값이 2배 한 녀석이니까 이 P점 좌표가 어디 정도인지 가늠해야 되는데 숫자로 좀 안 구했잖아, 지금. 숫자로 구할 수 있는 그 숫자를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필요한데 이 점의 Y좌표가 FK인가? 근데 이 점의 Y좌표인데 이 점의 Y좌표가 누군지 모르잖아. 여기가 빵 대입하면은 여기 직선이 Y는 2x 플러스려니? 이 점 좌표가 빵 컴마 1인 거지? 이 점 좌표가 1, 3인 거고. 그러니 지금 K를 갖다 대입한 이 점 좌표는 최소한 3보다는 큰 거 아니야?
함수값이. 그럼 3보다 큰 숫자에다가 2배 해가지고 대충 잡아도 꽤 큰 숫자인 것 같은데 뭐 8, 9, 뭐 이 정도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럼 x축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한 여기쯤에 있는 점의 좌표가 P점이라고 했을 때 문제 요구한 거는 P점 좌표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사이에 길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Q점의 x좌표를 구하세요. 길이가 최소인 점? 언제가 최소일까? 이 점을 정확히 알아야지 어디가 최소인지 알겠는데. 어렵다, 어려워. 어떡하지? 수직이 되는 점은 없어. 아니, 접선 이 점이 한 여기쯤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지? 그럼 이렇게 수직이 되는 점 여기까지가 최소인데. 그 수식이 접점에서 피해서 수식. 그럼 이걸 두 갈래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네? 이쪽에 있는 점까지 거리가 최소인지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일 거겠지, 일단 느낌은. 그래야지 이 점을 어? 이 점일 것 같은데 Q점이? 피해를 할 수는 없어. 그러네요. 가부적이. 그런데 여기 어디선가 접선이 이렇게 연결했더니 여기서 수직이 돼버리면은 이런 점이 최소인 거지. 큰일 났네, 큰일 났어. P점의 x좌표. 그럼 중요한 거는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정확히 뭔지 알아야 되겠다. K 값이 누군지 알려면 LX의 값을 구해야 되고 LX하고 3차함수의 교점 좌표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K의 값이 누군지 정확히 안다면 함수 값도. 근데 이 숫자들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걸 할 수 있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풀지 마. 이 숫자 대입해서 어차피 산수해봤자 틀려. 이 숫자 대입해서 제곱하고 세제곱하고 어떻게 할래? 못해. 적당히 쓰고 나서 더 이상 풀지 말고 다른 문제를 완벽하게 해야 돼. 이 문제는 이쯤에서 버리겠습니다. 숫자는 더러워서요.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서 산수해볼까요? 네, 할 수는 있어. 직선 방식 세우고 연립해가 이 점 구할 수 있어, 충분히. 근데 정수였으면 좋았을 거, 정수가 아니었을 거지 같네. 아, 이 점은 정수가 아니었지만 이 점은 왠지 정수일 것 같지 않냐? 그래 맞았는데 저 LX를 구하.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3번 안 풀겠습니다. 숫자 더러우세요.